나이는 36살이고요. 그 이름은 최희윤이라고 하고 그 광화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정이 10시 반에 있었어요. 10시 반에 이제 동네 아는 분들끼리 좀 화상으로 회의할 일이 있어서 그 청년들이 이렇게 배달 음식만 많이 먹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밥을 이렇게 같이 해 먹으면서 좀 집밥을 해 먹자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난 다음에는 뭐 책도 같이 읽어보고 이게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때는 12월 말에 연말 모임은 조금 이제 약간 스페셜하게 해보자. 그래서 그 아이템 회의를 하려고 10시 반에 이제 화상회의를 딱 켜고 나서 한 1분 있다가 어떤 분이 저기 참여하신 한 분이 비상계엄이 터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아니 뭐 가짜 뉴스 아니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화상회의를 태블릿으로 하고 있었고 제가 휴대폰이 있으니까 열어서 연합뉴스 속보를 찾아봤는데 진짜로 계엄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전쟁이 났나?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전쟁 정도의 사건에 터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그 TV를 틀어봤더니 이제 그 방송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을 했고, 4명이서 회의를 하는데 다들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다들 좀 혼란스러워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 이제 그 계엄 터졌다는 걸 알려주신 분이 이제 휴대폰으로 보다가 그 이재명 대표 라이브를 봤나 봐요. 그래서 국회로 오라는데요라고 얘기를 하길래 일단 생각이 좀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KBS 영상실록을 예전에 어릴 때 굉장히 즐겨봤어요. 그때 80년의 내용에 보면 그 계엄군들이 국회를 이렇게 봉쇄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럼 혹시나 군을 거기 국회에 투입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미치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도 보니까 가족분들이랑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주말 부부라 그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 상의까지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빠르게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옷을 입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 11시 5분에 제가 택시를 탄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시 5분에 타서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고 30분 정도 이동을 했고, 제가 집이 송파구 문정동인데 그 이제 동부 간선도로에서 올림픽대로로 넘어와서 청담대로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KBS 1라디오를 틀어달라고 저기 기사님한테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KBS 1라디오랑 1텔레비전이 그 재난 상황 시 주간 방송사니까 아마 이런 계엄 상황에서도 국가에 뭔가 공지가 나오면 거기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틀어놨는데, 청담대교 남단을 지나는데 그 계엄 포고령이 나오더라고요. 1호가 그 의회 이제 국회나 지방의회 활동 금지, 정치 활동 금지란 게 뜨자마자 좀 유신헌법 때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이건 진짜 큰일 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무조건 가야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때 택시 기사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사 선생님은 좀 제가 얼굴을 안 봐서 나이가 어느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본인이 계엄을 겪어보신 세대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위험하고 도로가 통제될 텐데 여기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해가지고 일단은 막으면 막는 데까지 일단 가보고 저기 일단 계속 가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다행히 올림픽대로나 이런 데서 막히는 건 없었고요. 그래서 11시 35분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정문 앞에는 이미 이제 경찰 버스랑 이제 시민들이 한 몇백 명 정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느낀 건 계엄철폐 독재타도라는 걸 제가 살아서 그 라이브로 듣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뭔가 초현실 같은 느낌이 처음엔 들었었고요. 처음에 11시 35분부터 약 한 1시간 정도는 일단 국회 앞을 이렇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일단 아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었고요. 뭐 SNS나 아니면 이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아는 분이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만나가지고 둘이서 이제 다녔었어요. 그래서 정문에도 있다가 이제 일단 구호도 외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1시 47분이었어요. 시간 기억하기로는. 그때 헬기가 이제 그 여의도 공원 쪽에서 국회 쪽으로 날아오더라고요. 딱 봐도 아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 야간 헬기가 날아다니는 것 자체가 제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니까 본능적으로 저거는 아 계엄군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있는 분이랑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소리 지는 거 가지고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12시 반 정도 됐을까? 일단은 한번 상황을 보자면서 수소 충전소 쪽으로 좀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소 충전소 앞에 도착한 게 한 38분 40분 정도였는데 그때 그 국회대로 쪽에서 이제 계엄군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그 수소 충전소 쪽 그 계단 저기 담장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군인들이 이렇게 수소 충전소 담장을 이렇게 한 명씩 넘어가요. 그러면 이 시민들이 이렇게 붙잡아요. 시민들이 이렇게 붙잡고 시민들이 그 붙잡는 거를 경찰들이 와서 또 막아요. 이제 군인들이 한 명, 두 명 넘어가는 걸 보니까 아 이거는 들어가서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이랑 이제 우리 들어가서 막자 해서 하는데 수소 충전소 쪽 그러니까 이 국회대로랑 접한 부분은 경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여의 2교 쪽으로 그 당산동 쪽으로 나가는 다리 쪽으로 해서 이동을 해서 한번 그쪽 국회 뒤쪽으로 한번 가려고 이제 틀었어요. 이렇게 큰 도로에서 살짝 벗어나니까 경찰들이 앞에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경찰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거기서 시민들이 한 대여섯 명에서 한 1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심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이심전심으로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경찰 한 명이 이렇게 와서 막아요. 그러니까 경찰 한 명이 여기 넘어가려는 시민을 신경 쓰는 동안 나머지 공간이 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한 분이 약간 미끼가 돼가지고 이제 저도 처음에는 미끼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달려드니까 넘어가려고 경찰이 저를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로 밀려났다가 제가 밀려나니까 옆에서 이제 저랑 같이 갔던 분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시길래 제 앞에 있던 경찰이 글로 가니까 저는 그 틈을 이제 이렇게 타고 넘어갔죠. 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중에 정치인 분들이 막 쉽게 넘었다고 하시는데 저도 뭐 덩치가 있긴 합니다만 한 번에 넘기가 좀 힘든 구조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들 잘 넘어가셨는지 좀 신기하긴 했어요. 나중에 저도 넘어가다가 약간 긁히기도 하고 이제 했는데 일단 넘어간 다음에는 무조건 뛰었어요. 뒤에 이제 경찰들이 안 돼요 하면서 이제 쫓아오려고 하니까 곤청에 이제 뛰어가는데 그 의원회관에서 본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평평한 길이 있거든요. 평평한 길인데 그 올라가다 보니 옆에서 이제 계엄군 그러니까 특전복을 입은 군인들이 이렇게 부대 단위로 이렇게 오는 거를 옆에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뛰어가서 국회 앞까지는 일단 도착을 했고 그게 12시 한 45분인가 50분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같이 스크럼을 짜야겠다 하면서 앞쪽으로 들어갔다가 그 앞에서 이렇게 마주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군대를 갔다 오긴 했지만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이 아니라 특전복 입은 특수부대가 총을 찬 특수부대가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경험은 처음 해보는 거고 어쨌든 계엄이잖아요. 과거 역사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좀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약간 드자비질을 하다가 좀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좀 무서워서 약간 좀 이렇게 끌려나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약간 뒤쪽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때부터는 사진을 좀 열심히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록을 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계엄군이 이렇게 있는 것도 뒤에서 찍어놓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다행히도 제가 도착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1시가 돼서 그 계엄 해제 결의가 떴잖아요. 그래서 그 로텐도고를 쪽에서 와 이제 환호성이 터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도 혹시 안 가나 싶어가지고 계속 사진 찍고 그래서 갈 때까지 퇴각할 때까지 계속 한 분 단위로 계속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군인들은 그럴 뭐 이렇게 전투적으로 할 의도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그거는 사후에 저희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딱 들어갔을 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게 사실 전 태어나고 처음 겪는 일이고, 특수부대 총을 찬 특수부대를 어쨌든 눈앞에서 이렇게 그 대면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삽탄을 했는지조차 확인할 그런 정신이 없었고, 일단 확실한 건 개머리판이 내 눈앞에서 보이고 있었다는 거니까 숨 막히는, 그러니까 여유를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장면은 국회가 다 불이 다 켜져 있었어요. 본청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국회 사무총장님이 이제 사람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불을 다 켜놨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불이 왜 다 켜져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이건 진짜 우연의 영역인 것 같은데, 계엄이 화요일 날 터졌잖아요. 그 전주 수요일 날 그 아는 분들끼리 소년이 온다 책을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타시고 이제 한강 작가님 책만 읽어보자 해가지고 있는 모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 딱 전주에 그 소년이 온다 책을 읽었거든요. 그때 이제 논의를 할 때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 다들 생각도 안 해. 혹시나 이제 가상 if 역할극 이런 것처럼 혹시나 그런 일이 터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모임원들끼리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러니까 자기 행동해야 될 때가 왔을 때는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그거를 뒤에서 지켜보고 혹시나 지나갔다가 그 후회나 이런 것들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투로 제가 얘기를 했었대요. 다른 분이 제가 그런 말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약간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 모임을 해가지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그 소년이 온다 책을 어쨌든 간에 그 직전주에 봤던 게 확실히 그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 엄청난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소년이 온다를 제가 또 왜 말씀드렸냐면, 진짜 국회 그 안에 있으면서 그 대치 상황 이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여기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본청 국회 정문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자유 발언을 하시는데 갑자기 애국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좀 찡했던 게, 소년이 온다에도 보면 그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에 대해서 동호가 그 같이 있는 저기 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저분들이 이제 왜 애국가를 부르냐, 국가가 이렇게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필사적으로 우리는 고깃덩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애국가를 부르는 거야라고 이제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들려오던 애국가가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초유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운 상황이었고, 근데 어쨌든 그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애국가를, 그게 좀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책이랑 연관이 돼가지고 그때 좀 많이 감동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되게 많아졌고, 개개인의 사익보다는 어쨌든 공동체를 생각해서 나오신 애국가라는 장면에서 그게 좀 많이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4시에 나왔고요. 택시 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6시에 자서 1시간 반 정도 자고 이제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누워서 다시 일어나서 샤워할 때까지는 사실 그냥 뭐 영화를 찍은가 뭐 이런 느낌이었다가, 전철에 딱 앉으니까 생각이 이제 확 들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을 한 건가. 그러니까 나중에 뭐 아내랑 제 부모님한테도 욕 엄청 먹었습니다만, 이제 도대체 너는 왜 그런 짓을 한 거냐, 가족은 생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앉을 때 그 총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생각나면서 엄청 심각한 일이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으로 거기 나갔던 건지, 제가 왜 나갔을까, 이런 고민들을 그날 하루 종일 하다가 저녁에 회사 일 때문에 좀 회사 임원분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79학번이셔가지고 그 마지막 경험을 직접 대학생 때 겪으셨던 세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말을 좀 많이 터서 이런 얘기도 좀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쭤봤어요. 제가 어제 국회를 갔었는데
제가 잘한 건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제 갑자기 안경을 보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79학번이고 이제 80년 서울의 봄을 직접 봤었는데 그때 자기가 나서지 못해가지고 그 광주에서 일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된 거를 보면서 45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우셨대요. 할 수 있을 때는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때 조금 약간 마음의 정리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공명심에 나갔던 건지 뭐 어떤 기분으로 나갔던 건지 제가 잘 판단이 안 섰는데 행동해야 될 때 행동을 했다 정도로 그냥 제가 왜 그렇게 나섰는지 그냥 제 자신에 대해서는 그때 한번 납득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되게 저력을 느꼈다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로서 정말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통치자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저항을 해가지고 다행히 아무런 피를 흘리지 않고 이제 나름대로 제압을 해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 승리의 기억은 굉장히 전승이 될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 좀 더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인 분들이 참 많이 욕을 먹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중대사에서는 정말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셨고 되게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별일 아닌 것처럼 했는데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굉장히 우연적인 측면 누군가의 힘이 하나라도 뭔가 안 돌아갔으면 지금과는 많이 다른 세상에 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살아있을 수 있어서 엄청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살아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